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7월 20일 목요일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20차 시험관 시술 과배란 중이고요. 원래는 이제 단기로 생각했으면 수목 중에 채취할 걸로 예상됐는데 지금 장기로 하고 있어가지고 저번 과배란 주사 12일째인 월요일날 저번 초음파 때는 아직 난포가 자라지 않아서 한 번 정도 더 초음파를 봐야지 난자 채취일이 정해지지 않을까 예측해본다고 해서 오늘 목요일인데 지금 과배란 15일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사는 안 맞았어요. 어제까지 14일째 주사까지 맞고 오늘은 아직 주사를 맞진 않았는데 오늘 이제 초음파를 보고 주사를 더 맞을지 어쩔지 결정될 것 같고, 난자 채취일이 빠르면 토요일, 늦으면 월화 정도에 채취하지 않을까 그냥 예상해 봅니다. 근데 항상 말하다시피 시험관 시술은 예측대로 안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 그걸 항상 염두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계획형인 제이라 이 내 예측대로 안 돌아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컸는데 지금은 이제 20차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다 겪어보다 보니까 이거는 내 계획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나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모든 걸 내려놨죠. 그러니까 내 성격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시험관은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그냥 두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생기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제 같이 시험관으로 고생하다가 임신된 뭐 동생들 뭐 이렇게 언니들 보면 그냥 이건 제 느낌인데 특별히 그 차수에 뭔가를 많이 해서 된 게 아니라 때가 돼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진짜 마음을 고쳐먹는 게 시험관 하는 것 자체가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고 좀 스트레스긴 하죠. 병원 가면 대기 시간도 긴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과배란 주사로 인해서 몸도 힘들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지만 그냥 행복한 기다림? 그냥 가장 좋은 때에 진짜 좋은 시기에 귀하게 오려고 부모가 될 테스트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좀 욱하는 성질이 조금 있고 성격이 많이 급해요. 그래서 운전할 때다가 욕도 잘하고, 아무래도 또 전라도 사람들은 욕이 아닌 욕들도 많잖아요. 그냥 일상으로 하는 욕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요즘 운전하면서 욕 거의 안 하거든요. 아예 안 하지 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모가 됐을 때 이런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면 안 좋겠구나 하는 행동들을 시험관 시술을 하면서 아직 내가 부모 될 자격이 안 돼서 애가 이렇게 안 생기나 그냥 혼자 이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영양제든 몸 관리든 여러 가지 관리를 떠나서 평상시 일상의 생활들도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 하는 행동들을 되게 자제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었을 때 꼭 잘잘못을 따져서 넘어가려고 하는 성격이고 못 참는 성격인데 부당한 거 되게 못 참고 하는데 조금은 부당해도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왜? 싸워봤자 나만 기분이 나쁠 것 같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서로 안 할 말도 하게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그런 것들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냥 이 시간이 경제적으로 물론 힘들지만 또 뭐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시련은 뭐 한 번, 한두 번쯤, 물론 여러 번 있었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련을 겪고 나면 또 뭔가 좋은 일도 있고 단단해지기도 하는 거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왠지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나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냥 행복한 기다림으로 시간을 지내보자 이왕이면. 마음 고쳐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억지로 노력한 게 아니라 워낙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내 자신도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적응을 했다고 해야 되나? 지금 시험관 시술을 하고 있는 지금 제 자신에 대한 환경에 좀 적응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편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만의 사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이 정도 고차수 보면. 이제 저차수이신 분들은 와우, 지금도 이렇게 나는 힘든데 어떻게 20차까지 하셨어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저차수 때가 훨씬 더 힘들었다는 거. 근데 오히려 고차수가 되면서 경제적인 부담감은 훨씬 배로 늘었지만, 건강보험도 안 되고 해서 배로 늘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그전과 다르게 좀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 어느 정도 이 상황들이 수용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포기할 마음이 없으니까. 포기를 하려면 깨끗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포기할 마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 살기 위한 그냥 자발적인 편안함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상황을 말로 표현하기 참 힘든 상황이죠. 안 겪는 사람도 있고, 자연임신으로 팡팡 애를 잘 낳으신 분들, 잘 갖고 잘 출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난임이신 분들은 참 애 갖고 출산하기까지 과정들이 힘든 과정이니까. 근데 꼭 사람이 인생이 다 힘들라는 법만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좋은 날도 있겠죠. 아무튼 오늘 지금 초음파를 보러 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막 긴장되고 떨리고 막 설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항상 과배란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시험관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지금 요 근래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내가 갑상선 약을 잠결에 하나를 먹고 일어나가지고 또 목요일로 착각해갖고 하나를 더 먹어갖고 아무튼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걸 좀 걱정했어요. 약을 많이 먹어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전화했더니 하루 정도 더 먹는다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고, 그렇다 해서 오늘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먹으라고. 그러니까 전 전체 절저라 갑상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림프 4개까지 뗐고. 그래서 이게 저번에는 한번 안 먹은 적이 있거든요. 안 먹은 날도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안 먹었다 해서 그 다음날 2알을 먹지는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먹었어도 그냥 평소 루틴대로, 오늘은 더 먹었는데도 안 먹어야 되나요? 아니, 그냥 평소 루틴대로 하루 더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수치는 많이 높아지겠죠. 저번에 한번 약을 착각해서 2알 먹은 날,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피검사를 했더니 갑상선 수치가 좀 높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피검사를 또 했는데 또 정상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먹는다고 해서 크게 지장이 있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병원에 가고 있고, 지금 구름이 막 끼어가지고 이게 제가 조명을 켜고 특수 장비로 DSR 같은 거나 이렇게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 누가 안 그래도 오늘 댓글을 보니까 어떤 걸로 촬영하세요라고 문의를 남기셨더라고요. 제 핸드폰이 2개예요. 원래 노트 20을 썼는데, 노트 20 울트라를 썼는데 이게 화질이 좀 안 좋고 몇 년 쓰다 보니까 영상 찍는데 뭔가 너무 큰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어디 가서 삼각대 놓고 설치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Z 플립 폴더형을 샀는데, Z 플립을 사면 이렇게 삼각대 없이 어디 놓고 찍기 편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절대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Z 플립이 훨씬 화질은 좋았어요. Z 플립 3가. 그래서 Z 플립으로 영상 촬영을 하고 편집은 키네마스터로 하고 있어요. 핸드폰 어플. 그리고 이제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자막을 넣을까. 왜냐면 시끄러운 데서는 영상 자막이 있으면 보기가 편하잖아요. 저는 거의 영상에 토크하는 거지 브이로그가 아니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배경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제 토크하는 거기 때문에 자막은 요즘 브루라는 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브루는 이제 자동 자막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넣으면 자막이 자동으로 떠요. 근데 그게 이제 제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딕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요상하게 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옛날 초창기에는 진짜 반 이상이 틀렸어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근데 요 근래 저번에 쓰다가 안 썼는데 요 근래 써보니까 거의 80%는 맞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발음이 이상해서 이상하게 읽힌 구간만 이제 수정해서 올리고 있고요.
사실은 페이유 포켓2는 브이로그 찍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페이유 포켓2로 여기서 찍으려고 하면 이 거치대가 있어야 되는데 거치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나름 큰맘 먹고 샀는데 괜히 운전 중에 딱 떨어져 버리면 깨질까봐 무서워가지고 페이유 포켓2로는 지금 촬영을 안 하고 있고, 일단 날 잡아서 테스트를 해보고 페이유 포켓2로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페이유 포켓2로 뭐 브이로그 영상을 찍어놨는데 아직 편집은 못했어요. 지금 밀린 영상이 너무 많아서 그것부터 찍고 나중에 올리려고. 왜냐면 브이로그는 여러 날을 촬영하다 보니까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용량도 크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편집하기보다는 이제 컴퓨터로 데스크탑으로 앉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은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돋보기 끼지 않은 이상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직 편집을 못했고 일단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댓글에 이제 문의글이 있어서 답글을 달아드리긴 했는데 이제 궁금해 하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페이유 포켓2로 이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산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봐가지고 혹시 찍었는데 영상이 날아갈까봐 아직은 쓰지를 못하고 있고, 차량 거치하는 거치대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못 찍고 있다는 점. 일단 병원 가서 진료를 보고, 일단을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제가 말하는 습관에 일단 이 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 몰랐는데 영상을 찍다가 편집하다 보니까 일단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병원 갔다 와서 어떻게 됐는지, 난자체질이 집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차 시험관 시술 5번째 초음파를 방금 보고 나왔고요. 난포가 4개 아직도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선생님 말이 중간 사이즈밖에 안 컸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선생님은 사이즈 미리수는 말을 안 해줬어요. 근데 사실 안 물어봐. 궁금하지도 않아. 사실 뭐 알아봤자 내가 달라지는 게 없어서 사실 굳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궁금한 거를 물어보기 이전에 초음파 보고 나면 선생님 다 설명을 해주세요.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진료가 되게 빨리 끝났거든. 초음파 보고 뭐 난자체질 정하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궁금한 거 물어보기 전에 선생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궁금한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환자분들이 궁금해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은 웬만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편하게 언제라도 물어보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건 따로 없고, 일단 난포가 그렇게 많이 자란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토요일날, 빠르면 토요일날 채취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토요일이 좀 편하긴 한데 토요일날 하기에는 좀 작은 사이즈인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간 정도 자랐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지금 모기가 지금 안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잡다가 이렇게 혹시 사고 날까봐 일단은 문 열어서 내보냈습니다. 일단 모기는 바깥으로 내보냈고, 일단 선생님이 아직 중간 정도밖에 안 자랐다고 해서 4개 정도 보이는데, 4개 정도 보이니까 그래도 한 2-3개 이상은 채취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아무튼 월요일날 채취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비드렐 주사는 토요일날 9시 반에, 저녁 9시 반에 맞으라고 했고, 250짜리 오비드렐 펜주 2개를 처방을 받았고, 토요일까지는 그 IVFM HP 그 멀티도즈 300씩, 오늘도 300, 기존에 쓰던 거 남은 거 300 맞았고, 이제 금토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금토 300씩 맞고, 브레트라 정도 2알씩 금토, 목금토 이렇게 먹고,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오비드렐 주사를 맞고, 월요일날 이제 아침에 아마 저녁 9시 반에 주사를 맞으라고 했으니까 월요일날 오전에 채취를 할 거예요. 토요일쯤에 채취 일정을 이제 전화 준다고, 토요일날 꼭 병원에서 오는 전화 받아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의서를 지금까지 남편이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최대한 회사 지장 없게 하려고 될 수 있으면 병원을 같이
안 와요. 채취 날만 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다른 분들 보니까 채취 날 당일 아침 일찍 와가지고 동의서 사인하길래 저도 한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병원에서 될 수 있으면 채취 날 당일날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미리 좀 한번 방문해서 해주시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까지는 일단 동의서를 당일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사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미리 동의서를 사인을 했어요. 남편 것만 지금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말 동안 뭐 설마 조기배란 뭐 그런 건 없겠죠. 아무튼 아직까지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했으니까 주말 잘 쉬고 월요일날 좀 하필 좀 바쁜 날이라 제발 월요일날 걸리지 말아라. 토요일 아니면 화요일날 걸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월요일날 걸려도 미리 주말에 한 번은 요즘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컨디션 조절하느라고 주말에 출근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주말에는 일요일날 가서 주말 밀린 이제 배송을 다 처리를 해놓고 월요일날 아침 일찍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월요일날 이제 채취하고 몇 시에 이제 퇴원할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 오후 좀 늦게 오후 정도에 출근을 해서 포장 업무를 다 맞춰놓고 주말 들어온 포장을 맞춰놓고 월요일날 채취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요일날 채취 아니면 목요일날 채취면 어떡하지? 2일 배양 이식해야 되나? 혼자 고민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다음 주까지로 밀렸습니다. 근데 저는 뒤로 갈수록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7월보다는 8월이 운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이야. 그냥 오늘부터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야. 그 이유가 있어요. 유튜브 쇼핑 연동하는 게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쇼핑몰을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 쇼핑 연동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제가 그거를 하려고 한 20일 전부터 작업을 했어요. 근데 자꾸 유튜브에서 빠꾸를 먹는 거예요.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이 정지가 됐어요. 계속 검토 요청을 넣으니까 수정하고 검토 요청 넣고 수정하고 검토 요청 넣는데 수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 딴에는 계속 수정을 하느라고 한 2주가 머리꼴치가 아픈 거예요. 막 여기에 뭐가 딱 고구마 먹다 채인 것처럼. 아니 이게 한국 회사들은 뭐 이렇게 컴플레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거나 아무튼 대처가 빠르잖아요. 근데 이런 뭐 지마켓 옥션도 그렇고 이 구글도 그렇고 뭔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그냥 뭐 약관이나 설명서를 읽어봐라 이렇게 포괄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명확한 이유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집요하게 계속 문의글을 남겼어요. 근데 이제 AI식의 답변만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는 수정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막 계정 정지, 검토 막 중지 뭐 이런 게 뜨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저께서야 무슨 메일로 어떻게 하니까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답변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링크를 클릭을 해서 요런 점들이 잘못됐으니 수정하십시오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제 바로 메일을 받자마자 수정을 해서 다시 재검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재검토 요청 승인이 오늘 아침에 딱 이제 병원 오려고 화장실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켜고 확인을 했더니 승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계정 정지된 게 풀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을 유튜브 쇼핑에 연동해서 이제 해놓으려고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쇼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제가 뭐 판매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유튜브 쇼핑 연동을 했어요. 쇼핑몰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단 그거 하느라고 머리가 아팠는데 한 2주 넘게 그게 승인이 안 나가지고 엄청 애먹었어요. 한 7, 8번 계속 재검토 요청했는데 계속 받고 정말 진짜 왜 이러지 나한테. 근데 그게 오늘 딱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일이 뭘 해도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막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풀릴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기분이 좀 그나마 여기 막 채기가 있는 것처럼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은 게 10년 묵은 채찍이 내려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진짜 설명서를 좀 디테일하게 해놓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빠꾸를
그러니까 미승인을 거절을 했을 때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를 알려줘야 되는데 포괄적인 설명서 같은 걸 읽으시오 뭐 이런 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와 외국 문화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 회사가 그러면 엄청 욕먹을걸요. 아무튼 오늘 촬영하다 보면 날이 더워서 그런지 이게 대시보드 위에가 너무 뜨거운 건지 차가 촬영을 하다 보면 이 핸드폰이 고열로 인해 전원이 꺼집니다 뭐 이러나 아무튼 카메라가 꺼집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하다가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 페이오 포켓2를 샀거든요. 이게 과열돼가지고 자꾸 꺼지길래 요 근래 이상한 거예요. 앞으로는 페이오 포켓2를 빨리 능숙하게 익힌 다음에 앞으로 촬영은 페이오 포켓2로 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오늘 병원 갔다 왔고 난자 채취일은 월요일날 정해졌다는 거. 그래서 난자 채취를 월요일날 내기가 잘 되길, 주말 동안 조기배란 없이 무사히 잘 살아주길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무튼 월요일날 이제 촬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이랑 가는 날은 남편이 이렇게 소란 피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남편도 채취하는 날이기 때문에 남편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경 거슬리는 행동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떠들고 정신산만하고 이러면 자기가 아침에 명상을 해야 되는데 혼란스럽대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제 상황 봐서 촬영을 할 거예요. 이제 채취 날은. 일단 다음 병원 가는 날은 채취 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